미국 미시건주의 한 들판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따가운 총성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하기만 한데요. 총을 쏜 사람은 사냥을 즐기러 온 무리의 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를 바라보는 일행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모두가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남자는 내렸던 총을 다시 듭니다. 그리고는 먼 곳을 조준했죠. 팡! 팡! 일행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로건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사는 로건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군대에 있으면서 장군까지 지냈던 저는 최근 퇴역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내,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군인을 관두고 가게나 다른 일을 시작해보기 전에 저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카우보이가 총을 쏴 사슴을 잡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현역 시절이 떠올랐죠. 그래서 사냥 활동을 저의 새로운 취미로 삼게 됐습니다. 제 픽업 트럭을 몰고 탁 트인 평야나 산으로 가서 야생동물들을 기다렸어요. 사냥을 나갈 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죠. 꾸준히 즐기다 보니 마음 맞는 친구들도 생겼고 박제업자도 알게 되어 가끔 그에게 수확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건데 용돈벌이도 되고 아주 좋더군요. 그렇게 한참 매진해 있었는데 아내가 가게 일을 제대로 도울 거 아니면 저를 내쫓고 직원을 뽑겠다고 하길래 사냥 나가는 빈도를 좀 줄였습니다. 매일 일을 하고 시간 남을 때 친구들과 사냥도 나가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냈죠.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막내딸이 폭탄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집에는 5 남매가 있는데 막내딸이 누뚱이라 공주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이인데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조이는 갑자기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한국? 갑자기 웬 한국? 처음에는 한류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이가 한국에 가고 싶어한 이유는 남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곧 한국으로 가야 하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였죠. 조이가 남자를 만난다니. 물론 조이가 성인 여성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늦둥이 공주인데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니요. 어떤 놈인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저 한국으로 일을 떠나는 같은 백인이길 바랐는데 역시나 한국인이라더군요. 그때의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동양일 싫어했거든요. 정확히는 동양인 남성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본 동양 남자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여리여리해서 남자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양인 남자지만 남자다운 모습이면 생각은 해볼 수 있으니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죠. 하지만 역시 제 예상대로 너무 순한 얼굴이었습니다. 안경까지 써서 더 그랬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무슨 한국이냐,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라고 혼쭐을 내줬죠. 조이는 몇 차례 징징댔지만 결국 제 말을 들었어요. 평소처럼 자신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니 개운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정리한 듯 보였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조이는 제게 딱 걸렸습니다. 새벽에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영어로 했다가 한국어로 했다가 하더군요. 저는 그 현장을 덮쳤습니다. 조이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죠. 한국인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화를 내거나 할 생각은 없었고 저는 다시 한번 조이를 다그쳤습니다. 왜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냐? 아빠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겠다 등의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이가 물러서지 않더군요. 아빠, 저도 성이에요. 아빠가 왜 제 연애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속단하세요? 전 절대 안 헤어질 거예요.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할 거예요. 끝내 안 된다고 하실 거면 제가 이 집을 나갈 거고요. 제가 조이를 얼마나 끔찍이 여겼는지는 간단히 말씀드렸죠. 사랑스러운 막내딸의 차가운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특히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말은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게 대화로 풀어보자 하고요. 조이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다가 조이를 만났는데 사정상 반년쯤 한국에 들어가 볼 일이 생겼던 거라고 하더군요. 직업을 물어보니 그냥 평범한 사무직이었습니다. 정말 별로였죠. 헬스 트레이너 정도만 됐어도 합격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조이의 남자친구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으니
연락만 꾸준히 하면서 관계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듣게 됐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후로도 몇 번이고 조이와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한 조이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자신의 집을 구해버렸습니다. 딸을 매일 보지 않고는 못 배겼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제가 대기를 들었죠.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고 남자친구가 다시 미국에 오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이의 출가 해프닝은 일단락되었죠. 이후 2달쯤 지났을까 결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사실 결전이라고 해도 저는 더 이상 조이의 연애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었지만요. 어쨌든 조이의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주였어요. 제 예상대로 태주에게서 남자다움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의는 아주 발랐지만 역시나 제가 남자로 인정할 만한 남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조이에게 역으로 혼쭐이 난 저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달리 아내는 태주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른 아들, 딸들도 태주에 대해 호감을 가지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죠. 저 빼고 가족 모두에게 인정받은 거나 다름없던 태주가 얼굴을 비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조이가 자꾸 데려왔기 때문이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집에 머무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 아들들과도 점점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태주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할 작전을 세웠죠. 망신을 주는 거였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태주를 꾸짖어봐야 가족들은 모두 태주를 좋아하니 별 수 없이 다른 방법을 모색했죠. 결국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랬습니다. 태주를 데리고 사냥을 다녀오는 거였어요. 제 친구들과 함께 말이죠. 한눈에 봐도 새님인 태주가 잘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청을 소개시켜보고 못 쏠 때마다 민망을 만들고 저희가 잡은 동물들의 시신을 주워오도록 하게 할 참이었어요. 그 작전을 위해 친구들에게도 미리 연락을 돌려두었고 태주에게는 자네와 따로 시간을 갖고 싶다며 불러냈습니다. 제가 드디어 태주에게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였겠죠. 저희도 가족들도 기뻐하며 잘 다녀오라고 해줬죠. 아무것도 모르던 태주는 이동하는 내내 웃는 낯이었습니다. 원래 웃는 상이기도 했죠. 참 남자답지 못하게 저는 혀를 찼습니다. 사냥 장소에 도착해서 친구들에게 태주를 소개시켰습니다. 처음부터 험악하게 겁줄 건 아니었고 시켜보고 못하면 그때부터 조롱할 생각이었죠. 먼저 저부터 총을 쐈고 다른 친구들도 기세 좋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쏠 만큼 쏜 뒤에 태주에게 총을 넘겼죠. 한국 남자야 의무적으로 2년 군대를 다녀온다지만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나 마나 뻔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총을 잡는 폼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태주는 신중했어요. 저 멀리에서 폴짝거리는 사슴을 겨냥하고 한참 보며 때를 노리다가 방아쇠를 당겼고 한 발 만에 명중했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할 수 없었죠. 태주가 명사수라는 건 총을 다루는 저와 제 친구들이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어 태주는 2발, 3발, 4발째 쐈는데 쏘는 족좀 놓치는 법 없이 전부 맞췄습니다. 창피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보게 평범한 사무직이라더니 이게 무슨 솜씨인가?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면 부업으로 킬러라도 하는 거야? 그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태주의 사냥 실력이 수준급이었습니다. 원래 취미가 사냥이었냐고 물으니 그렇지 않고 아마도 자신이 UDT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겸손을 떨었습니다. 제 인생의 40년을 군대에서 보낸 전 UDT 출신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겠죠. 보통 군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UDT에서는 적 해안정찰, 첩보 획득, 해상정찰, 내륙기습 등 전통적 임무에서 확장된 육상, 해상 및 공중 특수작전, 직접 타격, 경호 등 모든 것을 혹독하게 가르치는데요. 수행하는 임무만 봐도 UDT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을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수료율도 절반이 안 되는 극악무도한 군대인 것입니다. UDT 출신이라면 육체적 활동 중에 못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남자를 만나왔다니요. 태주가 UDT 출신이며 태주의 명사수 실력을 본 저는 곧장 반색을 표했습니다. 태주를 미워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죠. 그때 저는 태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어 그를 인정해줬습니다. 마지못해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를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과거에 저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동양인 남자는 다 비실비실하다는 편견이요. 참 부끄럽네요. 지금은 그 생각을 고쳐먹었으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요즘 저는 시간이 나면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태조와 함께 사냥을 나섭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태조와 저는 순식간에 가까워졌죠. 저는 벌써 그를 사위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조이와 태조가 몇 달 안으로 결혼을 할 거라서 그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죠. 내일은 아침부터 태조와 사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나갔다 올 작정이라 이 나이에 가슴이 들뜨는군요. 지금까지 로건 씨가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의 정체를 알고 태도가 반전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